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경주 남산 계곡에서 극적으로 발견된 마의 불상이 있었습니다. 무게가 80톤이나 되는 바위 위에 새겨진 이 불상은 앞으로 꼬꾸라진 채 발견됐는데요. 불상의 얼굴과 바닥 사이의 거리가 닿을 듯 말 듯해서 5cm의 기적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불교계에서 이 불상을 일으켜 세우자는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흔적의 역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의 불상이 발견된 경주 남산 어떤 곳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예부터 석가모니 부처가 머무는 영산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두 봉우리가 있는데 한 494m, 468m 두 봉우리인데 거기서 흘러내리는 63개의 계곡, 산줄기가 있고 150여 곳의 절터, 120여 구의 불상, 100여 개의 석탑이 산재해 있습니다. 5cm의 기적이라는 마의불 역시도 바로 남산의 한 줄기 계곡인 그런 11곡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산 전체가 문화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잖아요. 5cm의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보도부터 처음부터 나왔는데 2007년 9월 13일자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 1면에 대문짝만한 게 실린 사진 기사를 보면 1300년 전에 넘어진 경주 마의불 원형 그대로 보존이라는 제목을 해서 땅과 불상의 공간은 단 5cm 차이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기적과 같은 불상이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불상이 모종의 사고로 앞으로 고꾸라졌고 천만다행히도 그 불상 얼굴이 간발의 차이로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고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상이 이렇게 80톤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확 넘어졌으면 팍 깨지거나 그랬을 텐데 예. 그 딱 공간이 떠오면서 그 예. 불상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 바위가 한 폭이 4m고 높이가 6.8m, 그다음에 두께가 2.9m나 되는데요. 그런 바위가 40도 가까운 경사면에서 거꾸로 바뀐 것도 기적이고 그런 거대한 몸이 속절없이 이렇게 고꾸라졌는데도 코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래서 애누리 없는 해외 토픽감이었죠. 불상 발견된 게 15년 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발견 그 스토리도 극적이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의불이 발견된 곳은 남산의 여러 계곡 중에 하나인 11곡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예부터 이제 절터가 있었고 그 절터에는 불상 머리가 잘린 11곡 석불자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조성된 건데요. 네. 그때 이제 2005년에 10월인데 그 일대를 답사 중이던 탐방객이 계곡 아래서 그 불상의 머리를 발견했는데 그 머리를 석불자상과 맞춰보니까 꼭 맞았다라고 해서 몸 따로 머리 따로의 불상이 그런 합체된 순간이었다라고 했죠.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마의불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절터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네. 그 불상머리가 오늘의 주제인 마의불은 아니고 어쨌든 이 탐방객에 의해서 불상머리도 찾았겠다 해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이 11곡 절터에 대한 발굴 조사를 벌이게 됐어요. 예. 그때 찾은 불상이 이제 마의불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불상이 앞에만 이렇게 부조처럼 돼 있으면은 앞으로 고꾸라져 있으면은 그냥 바위 덩어리가처럼 보였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소 발굴팀이 그 옛 절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옛 절터로 통하는 통일신라 시대에 조성됐던 뭔가 진입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았는데 절터에서 한 30m 정도 떨어진 오솔길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엎어져 있는 되게 길쭉한 바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연구원이 이렇게 지나다가 조사를 하다가 이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껴서 바위 경사를 따라서 반쯤 엎드려서 기어 올라가서 이제 그 바위를 살펴보았는데 뭔가 이게 울퉁불퉁한 가공의 흔적이 보이더라. 그래서 바위와 땅 사이 이렇게 낙엽도 있고 흙이 이렇게 사이에 있었는데요. 그걸 걷어내고 보니까 틈 사이에 손을 싹 넣어보니까 뭔가 이게 손가락 끝에 조각의 어떤 흔적이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럴 때 상서로운 기운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런 기운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요. 뭔가 좀 느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서 그런가? 우리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면 산산조각 나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마
그 마애불 앞에 뭔가 난간 같은 것이 조성돼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뚱 앞으로 넘어질 때 그 난간에 걸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받쳐주는 바람에 그 영향으로 해서 몸체가 먼저 이렇게 떨어지고 그 덕분에 간발의 차이로 얼굴은 그 참변을 피했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제 세월의 풍화 작용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없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완벽히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고꾸라져 있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원형 얼굴인데 불상이 코가 오뚝하고 또 눈매가 좀 날카롭고 그 입술이 좀 도톰하고 부드럽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고요. 잘 표현되어 있고 4등신인데 이 뭔가 머리 부분이 좀 표현되어 있고 크게 표현되어 있고 입상이고 서 있는 상이고 그렇다 그러는데 이 왜 머리 부분이 크냐면 이 밑에서 이렇게 우러러 볼 때 보면 머리가 좀 커야지 이렇게 그 뭔가 하여튼 비대감 같은 걸 고려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낸 거다라고 그래서 뭔가 그런 볼륨 있는 얼굴, 날카로운 눈매 뭐 이런 거에서 느낄 수 있는 엄숙함 이런 걸 보면 뭔가 하여튼 통일신라 시대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 뭐 예를 들면 그 석굴암 본전물과 같은 그렇죠, 느낌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게 갑자기 이제 생각났는데요. 근데 이렇게 큰 불상이 80톤이나 되는 불상이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넘어졌을까요? 이게 그 불상의 주변 입지를 보면 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40도에 이르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마해상 뒤 비탈을 보면 뭐 지표면에 도시된 안반에서 떨어져 나온 크고 작은 암석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뭐 무너져 내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그 위를 받치고 있는 바위 암석을 보면 뭔가 다양한 풍화작용으로 해서 인절미 같기도 하고 깍두기처럼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암석들이 맨 앞에 우뚝 서 있던 마해불상을 뒤에서 이렇게 툭툭 뭐 모종의 힘으로 해서 밀어붙였다. 또 가격을 했다. 뭐 이런 바람에 엎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잘 지금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뒤쪽에서 어떤 힘이 가해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2016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 같은 거죠. 이 지진 같은 가능성. 그때가 이 경주 같은 경우는 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 따르면 열왕국 마해불이 조성된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에 경주의 지진 기록을 찾아보면 한 13차례 정도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779년 3월에 일어난 경주 지진으로 해서 백성들의 집이 막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100명에 달했다. 뭐 그런 기록도 눈길을 끌죠. 100명이 사망했다고 하면 당시로서도 강진이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열왕국 마해불이 779년 지진으로 붕괴되었다면 조성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고꾸라졌다라는 건데 왜냐하면 마해불이 8세기 후반에서 그 9세기 전반에 그런 조성했다라고 하고 얼굴 상태가 풍화를 별로 안 겪었기 때문에 뭔가 아니 뭐 일찍 뭐 이렇게 무너진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략 한 1200년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엎어진 상태로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네, 뭐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그 고려 초기나 조선 중기로 이제 뭐 넘어진 거 아니냐라는 추정하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1966년에 석가탑 해체 수리 중에 발견된 묵서지편이라 그래서 종이 뭉치가 발견됐는데요. 거기 보면 고려 초기인 1024년과 1038년에 경주 지진으로 해서 석가탑이 2차례 붕괴되었다. 그리고 불국사 경내 다리까지 무너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이 펴낸 용역 보고서를 보면 그 지진 등에 의해서 햇빛에 이렇게 노출될 거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속에 있던 게 이제 바로 노출이 되는데 그 광물 입자 석영 등으로 해서 빛이 비친 그런 연대로 해서 측정을 해보니까 뭐 조선 중기죠. 1550년 정도에 붕괴된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어요. 지금 우리 계속 지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 그 무렵에 지진 기록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실록에 따르면 1521년에서 1564년 사이에 8차례에 걸쳐서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특히나 1526년 8월 8일 날 경주 등에서 16곳을 해서 지진 때문에 그 집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1557년 5월 3일에도 경주 등에서 26곳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뭐 기록이 있는데요. 그러나 과연 어느 시기의 지진으로 해서 이 열왕국 마해불상이 극적으로 그렇게 고꾸라졌는지 그거는 뭐 우리가 확언할 수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진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집중호우라든가 홍수 이런 것 때문에 또 산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또 혹시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원인을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큰 불상을 넘어뜨릴 만한 힘은 뭐 산사태나 아니면 또 역사 기록 다 찾아보니까 지진일 가능성이 있겠다. 크다 이렇게 본다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은 불상을 확인한 거잖아요, 존재를. 그렇죠. 예. 다시 세웠습니까? 그러니까는요. 그것이 이제 불교계의 15년간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진 마애불을 세운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불교가 최근에 보니까 1000년을 세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어요. 되게 멋있네요. 멋있는 예. 캐치프레이즈인데요.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에서 최근에는 열암공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열었는데 이 총무원장 말씀은 만약에 서양에서 예수의 성상이나 십자가가 누워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라고 하면서 이것은 불제자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고 문화유산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국격의 문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불교 신자나 네. 아니면 뭐 부처님을 모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두기 어려웠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엎어져 있는 곳이 사실 40도 극경사면이거든요. 네. 그것도 지표면에서 코끝까지 단 5cm 간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엎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인 불상이 그렇게 고꾸라져 있다라는 것도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체말로 우리가 군대에서 원산폭격 자세다. 라고 이제 누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불교계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요? 네, 그 교수가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예. 힘들게 엎드려 있는 그런 부처님을 어떻게 그렇게 두고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또 이것이 불교계의 입장인 거죠. 빨리 이렇게 세워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사면에 비정상적으로 엎어져 있는 불상의 안정성 문제도 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 국립문화재연구원이 2012년부터 마애불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 왔어요. 근데 그 결과 보면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가라앉거나 미끄러지는 현상이 보이고 있더라라는 건데요. 2012년에서 2016년 사이에 해마다 0.2에서 0.8mm 정도 가량 지속적으로 이렇게 치마 현상과 미끄러짐 현상이 보이더라라는 거죠. 조금씩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첨성도 얘기해 주셨을 때랑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이 경주 지진으로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첨성대가 북쪽으로 2.13cm 그리고 동쪽으로 1cm 정도 일시에 기울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열암공 마애불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더 미끄러졌다라고 합니다. 부위별로 좀 다른데 불상의 다리 쪽은 최대 23mm 그러니까 2.3cm 정도 되고요. 머리 쪽은 10mm 그러니까 1cm 정도 미끄러진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 번만 이렇게 미끄러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경주 지진 때 그렇게 딱 뭐 순간 이동이 된 거고 네네. 2018년부터는 불상의 8곳에 계측기를 달아서 자동으로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4년, 그러니까 2022년 7월 20일이니까 4개월 전에까지 이제 그 체크를 했는데 미세하게나마 미끄러짐 현상이 지속됐더라. 그래서 2018년을 0 기준으로 봤을 때 불상의 폐, 즉 복부 부분은 5.5mm 정도, 오른쪽 이마 부분은 3.1mm 정도 미끄러진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종합해 보면 2012년 최초 개척 이후에 불상의 발 부분은 25.03mm 그러니까 2.5355cm 정도, 그다음에 이마 부분은 1cm 정도, 복부 부분은 한 0.9cm 정도 미끄러지거나 침하했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죠.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5cm 차이로 지금 간신히 그 바닥면하고 그 공간이 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뭐 2cm 정도가 막 미끄러지면은 언젠간 이렇게 지표면하고 팍 이렇게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훼손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들쭉달쭉해서 뭐 이 측정치가 이번에는 뭐 좀 높았다가 내년에는 아니고 거꾸로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해마다 지속적으로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침하되거나 좀 미끄러지고 있는 현상. 이것은 사실은 절대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주 지진처럼 뭔가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는 충격을 받으면 또다시 또 순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위험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걱정도 생기는 거죠. 근데 어떤 목적이든 간에 이렇게 세워야 되겠네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근데 사실은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해발 300m가 넘는 산 중턱에 있거든요. 그것도 급경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가 쉽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아슬아슬하게 넘어져 있는 그런 무게가 한 80톤이 되는데 그런 불상을 과연 어떻게 이렇게 세운다는 거냐라는 걱정. 크레인이 필요하다. 호이스트 크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장을 보면 사람이 한 사람도 이렇게 지나기 힘든 산길이다라는 어려움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길을 닦기도 좀 애매한데 남산 전체가 지금 문화유적이나 다름없는데. 사적이거든요. 그리고 이 경주 남산은 천불천탑이라 그래서
이 탑과 불상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 그래서 산 전체가 서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쉽게 산을 훼손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고요. 헬기를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말도 나오지만 네네. 이 방법도 사실은 불상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없거든요. 정밀하게 헬기가 이렇게 세우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설령 현대적 기술로 이렇게 세울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혹시 또 이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넘어지면.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엎어진 불상을 뭔가 옆으로 90도 정도 이렇게 돌려서 와볼 형태는 어떠냐. 이게 꼬꾸라진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요. 당시에 그 문화의 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역시도 사실은 안전을 또 장담할 수가 없어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기야 지금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면서 이거 시행착오를 겪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확 그냥 그 훼손되면은 그다음에 아무도 책임질 수가 뭐 없으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그죠.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무엇보다는 그 미끄러진 그 마애불의 원 위치를 찾는 것도 중요하죠. 어디서 미끄러진 거냐? 그러면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자리에 놔야 되는데 그게 그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특정짓지 못했거든요. 아직까지도 어딘지는 몰라요. 그래서 뭐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두는 방법은 어떠냐라는 견해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앞서서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계속 미끄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원래 상태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세워두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2020년부터 21년 사이, 재작년 작년 사이에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서 보호각도 세우고 그다음에 구조 보강 장치를 더 떼어놨습니다. 그래서 데크형 나무로 해서 감싼 콘크리트 옹벽과 함께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유압재까지 이제 이 마애불을 떠받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해서 완료한 이후에도 한 0.121mm 오른쪽 이마가 그렇고 그리고 0.835mm 배가 그렇다는 건데 약간의 그 미끄러짐 현상은 보이긴 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려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원 측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보강 공사를 했는데 뭔가 안정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그 앞으로 한 2, 3년 정도 더 지켜본 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네요. 왜냐하면 앞에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거를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게 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엄청나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불상이기 때문에 밑으로 어느 정도 미끄러져서 내려갈 가능성이 약간 이제 안정화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추이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계속 일어나면 이게 또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미끄러짐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 자리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문화재 복원의 측면에서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낫습니까? 근데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냥 두는 게 낫다라는 견해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마애불을 조성한 뒤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진 등에 의해서 붕괴가 됐고 1000년 혹은 수백 년 동안에 엎어져 있다가 지표면에서 5cm 정도 이렇게 그 아슬아슬하게 온전한 몸으로 발견됐잖아요. 그런 스토리 자체도 역사가 아니냐 이런 거죠. 그리고 불교의 측면에서도 보면 중생의 업보를 온몸으로 안고 있는 거꾸로 선 부처님이 오히려 더 극적인 신앙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태국 아유타야 왕조의 유적인데요. 마하타 사원의 불상 머리를 예를 들더라고요. 이 불상 머리는 보리수 나무 뿌리에 휘감겨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나오는데요. 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1767년에 미얀마가 이제 아유타이 침공을 했는데 그때 불상의 머리를 다 잘랐다 그래요. 근데 이 보리수 나무에 놓여 있던 한 불상이 머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지금처럼 나무 뿌리에 이렇게 휘감긴 모습으로 됐다라는 건데 이 불상의 사진을 찍으려면 반드시 불상보다 낮은 자세로 이렇게 엎드려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뭐 열왕국 마애불의 경우도 참배객들이 뭔가 오체투지의 자세 뭐 이런 걸로 해서 몸을 잔뜩 낮춰서 마애불을 친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뭔가 불교 신자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불교 신자 그런 모습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서 있는 부처님 자체가 일종의 추앙의 대상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마애불을 어디다 세운다는 거냐. 그리고 이 마애불이 온전하게 선체로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르몽드와 같은 세계적인 언론에 실렸겠으며 어떻게 그렇게 유럽인들에게까지 소개가 되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하지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왜냐하면 이 열왕국 마애불상이 불교계만의 문화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워둔 그대로 두든 간에 불교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해서 뭔가 제대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대한민국 혹은 뭐 세계적인 문화유산 이런 거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정화 작업만 되면 네. 불상의 앞모습을 보고 싶잖아요. 네. 그 카메라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주변에 가시는 분들이 볼 수 여러 있도록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원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